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인사드렸던 재미보라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익산 재미보라 팀이 소개하는 익산의 이모저모 궁금하시죠? 재미보라의 재밌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익산에서 온 재미보라 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재미보라 막내 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참여해준 재미보라 팀원을 한 분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미부자 캡틴박 박명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가까운 동산동, 앞으로 읽어도 동산동, 거꾸로 읽어도 동산동, 동산동에 선 박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국화 옆에서 울고 웃고 계신 소쩍새 노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만송이 국화 키우기에서 봄부터 열심히 울어대고 있는 소쩍새 노은입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웠다 포근했다 하면서 이제 완연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분 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난 한 달 전부터 코로나를 늦게 한번 걸려가지고요. 그 쓴맛을 보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의 심정을 이제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가족 격리를 당했는데 밥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강아지 밥 주듯이 이렇게 어쨌거나 요즘 A형 독감까지 많이 돌고 있고요.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으시라고 꼭 이 시간을 빌어서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법정 4종 전염병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근데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 네, 아주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괜찮아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은희쌤은 봄 느끼고 계신지요? 아니요. 아직까지도 저는 봄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이제 국화를 묘를 삽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난방기가 꺼지는 순간이 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시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봄이 아직 저희가 먼 듯 가까운 듯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 반갑고요. 재미보라의 재밌수다 중 1부 지금 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보라의 재밌수다 1부 지금 익사는에서는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 축제, 교육 등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정월 대보름 맞이해서 익산 옴속골 낙화 달맞이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 그리고 익산 민간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익산 시민 기록관이 오픈했다는 소식 이 두 가지인데요. 네, 먼저 정월 대보름 2월 24일 토요일에 익산 유천 생태습지와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앞 대간선 수로에서 옴속골 낙화 달맞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익산시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축제로 달집 태우기, 소원지 쓰기, 전통놀이와 먹거리 체험, 낙화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간선 수로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대간선수로는요. 만경강 수계 그 상류의 물 대하댐과 경천 저수지 물을 우리 익산의 최북단인 고산 어부치구에서 취수해가지고 63km가 되는 인공 도수로를 통해 가지고 군산의 옥구 저수지까지 공급하는 그런 수로입니다. 그 수로 중에 그 일부가 우리 익산시 동산동을 거쳐가는데요. 행정복지센터하고 유천 생태습지공원을 지나기 때문에 그 수로에서 이번 낙화 달맞이 축제를 진행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간선 수로가 그 수로를 말하는 거군요. 저는 근데 달집 태우기랑 낙화놀이가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은희쌤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달집 태우기는 정월 대보름 날 달밤이 떠오를 때 나무나 짚으로 만든 달집에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놓고 불을 질러서 액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세시 풍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하놀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변 위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항상 물가 위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공중에 매달린 긴 줄에 숟가루를 넣어서 만든 낙화봉을 여러 개 매달아 불을 붙이면 불꽃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수변에 다시 비치는
그래서 두 개의 그러니까 원래 떨어지는 불꽃과 아하. 수변에 비치는 불꽃이 같이 어우러져서 장관을 만드는 민속놀이인데요. 얼마 전 끝난 그 붉은 난심,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연에는 불가항력, 이 드라마의 장면으로 많이 나와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4월 초파일이나 7월 보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줄불놀이, 줄부리 등으로 불리는데요. 아마 함안 경상남도요. 네네. 거기 쪽하고 무주 반딧불이 축제 때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무주 안성 낙화놀이 등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안 본 드라마네요, 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봐야지만 알 수 있겠네요. 네네. 그 낙화놀이는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재를 태우는 거다 보니까 우리 불꽃쇼 하던 때 보면 불꽃이 팍 퍼지고 이렇게 또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전통놀이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저는 참 몰랐는데 이번에 또 새삼 알게 됐습니다. 아마 한번 보시면 되게 동영상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익산에서 지금 처음으로 진행되는 낙화놀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꼭 가서 보시면은 그 장관인 모습이 이래서 낙화놀이 하구나. 이 많은 드라마에서 왜 장면을 쓰는구나. 특히나 남녀 주인공이 만나는 그 극적인 장면에 아하. 항상 등장하는 게 이 낙화놀이였거든요. 애틋한 장면에서 그럼요. 많이 나오는군요. 아하, 그렇군요. 꼭 봐야겠습니다. 낙화놀이나 달집 태우기 말고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전통놀이 이런 행사장 그리고 먹거리 체험장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를 위해서 생태공원 습지공원에는 하늘 정원에다가 대형 큰 보름달을 설치하고요. 또 예쁜 산책길에는 LED로 만드는 소원별을 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늘 정원은 아마도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정원을 말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보름달이랑 LED 소원배는 옴속골 축제 기간인 16일부터 25일까지 좀 장기로 이렇게 전시를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동네에 이렇게 새로운 축제인데 모쪼록 즐겁게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저도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슬며시 내게 오셔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해주시던 말씀이 있지. 항상 실망할 필요는 없어. 너무 많은 꿈들이 내 앞에 있는 걸. 중요한 그날이 올걸 기다리며 마음을 편하게 가져. 노는 게 남는 거야. 어렸을 땐 뛰어놀아라. 튼튼하지도록 젊었을 땐 나가 놀아라. 신나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높은 뜻을 알 것만 같아. 있는 실력 발휘하려면 긴장해선 되는 일 없어. 네 자신을 몰아치지 마. 그런 딱딱한 마음만을 가지고는 매일 똑같은 생각만 네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거야. 노는 게 남는 거야. 어려서는 뛰어놀아라. 튼튼하지도록 젊었을 땐 나가 놀아라. 신나
놀아라 튼튼하지도록 젊었을 땐 나가 놀아라 신나게 어렸을 땐 뛰어놀아라 튼튼하지도록 젊었을 땐 나가 놀아라 신나게 와예 네, 디펑스가 부른 노는 게 남는 거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재미보라의 재밌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1부 지금 익산은,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익산 민간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익산 시민기록관이 오픈했다는 소식인데요.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월 8일 익산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익산 시민기록관이 열렸습니다. 명진쌤, 저희가 이제 뭐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네. 이런 말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카이브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연구 기록물이다 이런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물 보존소다라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익산 민간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인 익산 시민 기록관은 익산 민간인들의 기록물, 시민들의 기록물을 전시하고 보관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익산 시민 기록관이라고 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은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익산시에서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모았던 그런 자료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1월 8일부터 오픈한 익산 시민기록관 주요 온라인 전시는요. 그동안 진행했던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익산의 향교와 기록물, 이리역 폭발 사고의 기억과 흔적 등을 주제로 다양한 온라인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전시를 보니까 어릴 적에 저희가 사진 찍었던 앨범들, 일기, 술병까지도 세월이 흐르니 민간 기록물이 되고 역사가 되고 추억이 되더라고요. 디지털 이제 아카이브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민간 기록물 전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익산시에서는 매년 민간 기록물을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수집한 기록물들을 가지고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매해 가을 그러니까 10월경에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가 이제 첫 해였고 2022년 2회, 2023년 작년에는 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해마다 600점에서 1000점, 1500점 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렇게나 많이. 예. 그 명진쌤 그때 한번 해설도 실제로 해보셨잖아요. 네. 기록물 전시관에서, 그죠? 제가 2002년도 그러니까 2회 전시회 때 해설사로 잠깐 참가했었는데요. 정말 초등학생이 네. 일기장을 썼는데 그 일기장의 내용에 보면 이런 실수를 해서 선생님한테 혼났고 부모님한테 혼났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속이 상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그 시대의 문화와 그것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초등학생의 일기장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몇십 년, 40년, 50년 동안 보관해온 그 부모님과 그 당사자 본인의 그 기록에 대한 그 노력, 보존에 대한 노력들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익산에서 그 시민들의, 근데 꼭 익산 시민이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시민들의 민간 기록물을 이렇게 기증 받아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정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실제로 작년에 이제 익산 예술의 전당 그 전시관을 보러 갔었는데, 예전에 쓰던 그 말씀하셨던 주판이나 뭐 술병, 교과서, 뭐 성냥갑 이런 게 다 그 기록물이 되더라고요. 시대상을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간직하고 계셨다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네, 보통 이제 이사 다니면서 다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 역시도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리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래갖고 10년짜리 일기장을 하나 샀어요. 네, 이거를 좀 쓰다 말다 이러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일기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간직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 또한 시대상을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하나 팩트는 기증한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기증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넘긴다는 게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전시회 동안에 이렇게 넘겼다가 다시 이제 가치가 높은 것들은요 본인들께 돌려드리니까 아, 그렇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더 안심하시고 맡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저는 작년에 몸소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국화축제가 20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4년, 2005년 자료를 찾았더니 없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국화축제는 행정에서 진행하는 축제다 보니까 그 담당 직원들이 2, 3년 있으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리고 또 컴퓨터를 그냥 포맷시키고 일반 개인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전 자료를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얼만큼 갈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20주년을 맞이해서 예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없어갖고 속상하고 이거를 한번 공모전을 해서 언젠가는 한번 다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허투루 넘어갈 게 아니라 계속 쌓아서 우리의 추억이 나중에 후손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역사적 자료가 되고 실제 우리 그 뉴스나 이런 거에 나오는 거 말고 우리 야사라고 하잖아요. 옛날 그렇죠, 역사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 민속이라든가 전통들이 많이 보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큰 그림으로 보면은 나도 역사의 한 자락이고 우리가 만드는 역사니까 이 아카이빙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곳에든지 그냥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 교육 받을 때 들었던 그 문구가 갑자기 생각 떠올랐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없고, 기록이 없으면 교육이 없고, 기록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그런 말씀을 교육할 때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또 명대사를 한번 또 이렇게 날려주시고, 네,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록물을 보면은, 저도 그 기록물을 보러 갔을 때, 실제 시대상을 조금 더, 아까 그 야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교과서나 이렇게 딱딱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좀 저하고는 아주 좀 접점이 없을 수도 있는 예전 시대인데, 좀 더 가깝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시대상 이해하는데도 도움도 되고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세대와 구세대가 서로 기록을 통해서 만나서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또 익산에서는 또 시민 기록 박물관도 이렇게 상설로 박물관을 또 오픈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6월경에 이제 완공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데 평화동 주변에 이제 일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정말 기록물을 사랑하는 곳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익산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커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네, 외부 이제 익산에서는 청년분들이나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익산으로 오실 수 있게끔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기록물들을 보면은 익산만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가에서 공공기록물을 관리를 많이 이제 해오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이제 말 그대로 바야흐로 민간 기록물, 우리 민간인이 주도가 돼서 그런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해 나간다. 이런 뜻깊은 운동이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집에 가서 기록물을 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기록물 좀 쓰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선생님? 하루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기록이죠. 우리 재미보라가. 뭐야 또 명대사를. 저는 그 얼마 전에 청소를 하다가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음악이랑 미술을 좋아했나 봐요.
국영수사과 교과서는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 음악이랑 미술 교과서는 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명진 쌤 기록물이 기증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아, 그럼요. 될 수 네네. 있습니다. 7차 교육 과정인데 네네. 이것도 어쩌면 기록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은 혹시 기록물 할 만한 거 갖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뭐 졸업 앨범 같은 경우가 어. 될 수 있겠어요. 학교마다 그 특성이 그 졸업 앨범에 녹아들거든요. 아, 그렇죠. 사진에. 그런 것들한지 뭐 어떤 선생님들이 많은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교사님들께서 영수증, 철 같은 것들, 일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았고요. 뭐 심지어는 뭐 우리 농장에서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시대 농장들이 사용했던 어떤 금전 출납 기록들이 또 우리 그 당시 시대의 경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록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록들을 통해서 역사가 재조명이 되고 하는 발굴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네네네. 뭐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록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전시관 갔을 때도 그 춘포 도전 공장이나 이런 도전 공장들이 활발히 있었잖아요, 익산에는. 네. 거기 당시에 이제 그 쌀들의 품질이나 이렇게 출하다 이런 거를 찍는 도장들이 남아 있는 게 또 저도 인상이 깊더라고요. 뭐 농약 같은 게 비료나 이런 것들을 시비를 언제 줬고 얼마큼을 줬고 또 누구한테는 얼마나 분배를 줬고 그래서 얼마큼을 쌀을 수확해 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춘포 도전 공장 갔을 때 네네. 그 30년 된 일기를 만든 그 기록 뭐라 그럴까 그 전시장 봤을 때 저희도 굉장히 그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그 역사가 주는 그 위압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웅장함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 기록은 파워다. 네, 이 말을 또 그러니까요. 한번 날려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1부. 지금 익산은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 축제, 교육 등 다양한 소식을 앞으로도 많이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두 곡 듣고 올 건데요. 김혜림의 있는 그대로와 나미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입니다. 얘기 좀 해줄래? 처음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난 알 수 있었어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내게 다가온다 해도 나도 그댈 좋아한다는 걸 알고부터 모든 게 꿈만 같아. 내 곁에 있는 그대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나의 마음을 알았네.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자꾸만 가슴이 떨려. 그대여 오늘 밤 이대로 단둘이 그대와 있고만 싶어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내게 다가온다 해도 나도 그댈 좋아한다는 걸 알고부터 모든 게 꿈만 같아. 내 곁에 있는 그대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빠진 나의 마음을 알았네.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자꾸만 가슴이 떨려. 그대여 오늘 밤 이대로 단둘이 그대와 있고만 싶어요. 그대와 있고만 싶어. 이대로 네,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FM 주파수 93.5MHz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2부 익산 동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부 익산 동네 이야기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동네와 명소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명소는 바로 보석박물관입니다. 익산 하면은 보석의 도시라고 하는데 왜 보석의 도시인지를 알고 싶다면 꼭 가보셔야 할 곳이 바로 보석박물관입니다. 이 보석박물관은 익산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왜 보석의 도시인지 이거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은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요. 익산을 보석의 도시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익산은 왜 보석의 도시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정부에서 이제 수출 진흥 확대 회의에서 1위 수출 산업단지 내에 귀금속 보석 가공단지가 조성이 되게 돼요. 네, 그때는 1위 수출 산업단지였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익산 귀금속 보석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던 귀금속 보석 제조 업체들이 다 이제 익산으로 3, 4, 5 모여들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익산 이외의 지역
보석들은 그 원자재 수입이 금지가 되었던 그런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대상도 있었기 때문에 이 귀금속 보석 단지가 건립 3년 만에 완전 분양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예.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완전 분양. 요즘에는 산업단지 만들어 놓고 분양 안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쵸. 네, 완전 분양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대 중반까지 쭉 이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요. 다이아몬드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큐빅, 그 지르코니아 큐빅 있잖아요. 네. 예, 그거하고 유색 보석들의 임가공 생산을 통해서 이제 귀금속 보석 산업이 익산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1980년대 후반에는 좀 위기가 있었다지요? 네, 맞아요. 1980년대 후반 이후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귀금속 보석 제조업체들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1991년에는 보석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수입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됐어요. 게다가 종로, 대구, 부산 등 새로운 집적지가 등장하면서 익산 귀금속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3,700여 명의 종사자 수가 2011년에는 800명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오,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 2004년부터는 또 이제 어쨌든 이렇게 침체된 귀금속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귀금속 전시 판매센터와 보석 가공 단지 조성을 내용을 하는 귀금속 보석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다행히도 2010년대부터는 중국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네. 뭐 꼭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또 세공 기술도 한국을 따라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에 진출했던 업체가 다시 익산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익산이 왜 보석의 도시인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번성기를 거쳤다가 또 약간의 좀 시련을 겪었다가 다시 또 이제 번창에 올라가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 익산이 황등석도 유명한데 이렇게 석제품 가공뿐만 아니라 보석 가공까지 이렇게 하니까 아주 참 우리 익산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보석 박물관이 개관했다고 하던데. 2002년에 개관했으니까 예. 아, 최근은 2002년이죠. 네, 최근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2002년에 이제 보석 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됐죠. 그 보석 박물관이 이번에 그 가서 보고 느낀 것은 한번 그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입장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러셨습니까? 하겠습니다. 네네. 성인 입장료가 3,000원인데요. 네네. 익산 시민인 경우에는 50% 할인이 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에는 관람료를 또 별도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 시민이라면 신분증을 그러니까 주소가 나오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도 가져가셔야 매표소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할인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 매년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휴무니까 잘 확인하시고 가시기 전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입장을 하시면은 2층에 상설 전시관이 있는데요. 입구에 아주 그 친절한 문화 해설사 선생님이 계셔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요청을 드리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 해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도 모르고 갔는데 그 입구에서 그 해설사 선생님 마주쳐가지고 혹시 해설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즉석에서 그냥 흔쾌히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혹시 지구상에 광물 3,500개 광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석이라고 분류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한 100개? 4분의 1개 정도는 반짝이지 않을까? 2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보석들은 별로 나오지 않고 뭐 금, 은, 동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하지만 보석으로 말씀드렸을 때 자수성과 옥이 그 중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그 어릴 때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네네네. 이렇게 뭐 흙이 이렇게 눌려서 퇴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돌이 되고 또 이게 다시 모래가 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죠. 이 보석에도 광물에도 이 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여튼 그 원석을 어떻게 가공하느냐 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보석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뭐 만호라는 거 있죠, 만호.
마노라는 게 그 한 예인데 이건 층간에 명암이 이게 있어가지고 명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네네네.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부조를 뜬다고 합니까? 이렇게 조각을 잘 예쁘게 하면은 카메오라는 그 제품으로 탄생이 되는데 이것은 아주 고가의 그러니까 마노라는 원석은 그 고가는 아닌데 이 기술이 들어간 카메오는 아주 고가의 제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아마 보시면 이 보석 박물관에서 카메오 제품을 딱 봤으면 보통 이거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아실 텐데 지금 못 보여드려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브로치에 여자 얼굴 이렇게 생긴 하얀색 저기 하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보는 건 아마 그 비싼 건 아니고 플라스틱이겠지만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네네. 그게 이제 무슨 이제 페인트나 색칠, 물감 색칠을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이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 그게 이게 그래서 카메오라는 광물이 비싼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만들 때는 아마 색을 입히겠지만 이것은 천연 물건을 광물을 깎아서 이렇게 무늬와 명암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아까 광물에 결이 있다고 명진쌤 말씀을 하셨는데 결이 있고 그러니까 보석은 보통 한 가지 색으로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뭐 빨간색 네네네. 가내시면 빨간색 뭐 이러는데 실제 광물과 원석에는 여러 색이 섞여 있었다는 것도 가서 해설을 듣고 알게 됐고 가보니까 이제 여러 광물이 섞여가지고 뭐 수박석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쁜 색깔을 내는 보석들도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석이 장식용으로만 보통 이제 아름답게 쓰인다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수술에 사용하는 그 메스나 그다음에 우주선 창문 같은 경우에도 강도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용으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한국에 자수정이 많이 난다 하셨잖아요. 네네. 자수정에 열을 가하면 또 황수정이 된대요. 이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분홍색 장미수정하고 차돌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필의 재료인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한 끗 차이다라는 것도 이제 보고 왔고요. 네, 그런 점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보석들은 그냥 보관만 하면은 보관하는 데에 따라서도 이게 색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팔 같은 원석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건조하게 보관하면 빛을 잃고 심하면 갈라져서 깨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저희가 전시장 갔을 때 오팔을 보관할 때는 다른 쇼케이스하고 다르게 건조하지 않게 화병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또, 맞아요. 예. 물을 부어 넣는다는 거죠. 물을 예, 수분이 좀 어느 정도 있게 아예 그냥 화병을 해서 꽃을 이렇게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진주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다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건조하게 하면은 진주도 빛을 잃고 좀 값어치가 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건조하게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막 갈라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광물도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신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네. 그 암석의 강도들. 그러니까 이 강도에 따라서 아까 그 가공을 할 때 커팅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없고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파란색, 초록색 그 에메랄드 네.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 강도가 약해가지고 막 면을 다양하게 각도를 내진 못하고 주로 스퀘어로 이제 사각으로 가공을 평행으로 한다고 뭐 이렇게 직각으로 뭐 주로. 덜 자르게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에 비해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강하니까 저희 막 영화 같은데 보면 영롱하게 빛나고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걸 브릴리언트 컷이라고 한대요. 58면으로 이렇게 각도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데를 58면을 낸다는 거는 그만큼 그 원석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석이네요. 네. 아. 그래서 그날 저희가 보고 왔을 때도 다이아몬드가 유독 그러니까 그 선생님. 보는 면에 따라서 네네. 다 반짝반짝하니까 네네. 58가지 각도에서 봐도 다 반짝반짝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촤르륵 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원석만 보셨나요? 네, 저는- 다이아몬드에 꽂혀가지고. 아니 다른 것도 보긴 봤지만 네. 네네. 저는 뭐 무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거기에 봤을 때 200톤이 넘는 순금으로 만든 미륵사치 석탑이 아직도 눈에 아른아른거립니다. 네네 200톤 정도 네. 되는 네. 네네네. 그래서 모형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뭐 한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서 한 6억 이상을 호가한다고 하는데요. 와. 이날 저희가 이제 그 가본 날은 토요일 날이라서 빨리 가서 로또를 한번 사봐야겠다 이 기운을 받아서 그랬는데 좀 역시나 낙첨되고 그랬고요. 네 아쉽습니다. 네. 사셨구만. 샀죠. 네. 그리고 또 익산 보석박물관에 또 그 메인 조형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인 그 보석. 네, 독일의 세계적인 보석 세공가 만프레드 빌드가 만든 보석꽃. 이게 뭐 보석 박물관을 개장하는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 만프레드 빌드라는 분한테 부탁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만프레드 빌드는 아무 위탁 이제 요청이 온다고 그래서 막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 이 보석꽃이 지금 진품명품 팀이 와서 감정한 결과 현재 20억이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보석만. 이제 네네네네. 알프레드 빌드가 만들었다는 이런 부분들도 저기 하지만은 현재 그 보석 가공하는 기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0억이 호가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게 인생 사진이 나오게끔 포토존도 맞아요,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뭐- 그 정말 영롱하더라고요 그 꽃이. 보석을 우리가 뭐 국화꽃 분재, 아니 소나무 분재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보석을 가지고 그런 그 큰 꽃을 만들었다는 게 진짜 보석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가공해서 만들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 진짜 좋은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가서 좀 교육도 받고 해설도 듣고 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보석 박물관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온종일 정신없이 바쁘다가도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언제부터 내 안에 살았니? 참 많이 웃게 된 너 때문에 어느새 너의 모든 것들이 변해지나 봐. 부드러운 미소도 나지막한 목소리도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나 있잖아 네가 정말 좋아. 사랑이란 말하기도 슬플지 몰라도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친구들 속에 너와 함께 있다면 조심스레 행복해지고 어쩌다가 네 옆에 앉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드는 걸. 우연히 눈만 마주쳐도 그슬의 발끝만 보게 되고 조금씩 내 마음이 너에게 가고 있는 걸. 이 세상에 두 사람 너랑 나만 몰랐나 봐. 얼마나 잘할지는 몰라도 난 네 곁에 서고 싶어 정말. 하루하루 점점 더 커져가는 이 느낌. 다른 날보다 그냥 네가 참 좋아. 손잡을까는 어떨까? 우리 둘이 입 맞춘다면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듣고 왔습니다. 선곡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보석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주얼리가 부른 노래를 들었네요. 다은 쌤이 아주 선곡에는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은 지금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2부 익산 동네 이야기에서는요. 보석의 도시 익산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석박물관 상설 전시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석박물관에는 이 전시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석박물관 하면은 그냥 전시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보석박물관 바로 옆에는 귀금속 보석 판매센터죠. 주얼팰리스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반짝반짝 너무 좋습니다. 판매센터가 있는데요. 1, 2층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이노 키즈 월드, 공룡 테마 공원, 어린이 놀이터도 있습니다. 전 특히 주얼 팰리스가 반짝거리고 영롱해서 기억에 남는데요. 1층에는 주로 진짜로 저희가 아까 말했던 원석들을 가공해서 만든 귀금속들, 뭐 순금이라든가 다이아 그런 값진 귀금속들 판매하고 있고 2층에서는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준보석 판매하고 있습니다. 귀금속 수리센터도 있으니까요. 네, 저희도 가봤잖아요. 센터도 판매센터도 가봤는데 가가지고 아름답고 영롱한 1층은 네 조금 구경만 하고요. 아이쇼핑하고. 네, 아이쇼핑을 열심히 하고 빛은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죠? 빛깔이 때깔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네 조금 달랐던 것 전체적인 같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편하게 이용하기는 2층에 있는 네네. 액세서리 네네네네네. 준보석도 굉장히 예쁘고 네네. 디자인도 좀 다양했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희도 구매를 했죠. 2층에 가가지고. 그럼요. 네, 이렇게 목티 입었을 때 예쁘게 이게 지금 카메라로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거. 아우. 네, 목티랑 입으면 예쁜 어울리는 주얼리도 저희가 2층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 보석 축제 때는 저희가 익선에서 매해 보석 축제를 하는데 30% 정도 할인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때도 뭔가 굉장히 고가의 다이아 같은 것들은 아마 순금은 안 되고. 네, 안 될 것 같긴 한데 보석 축제 때 30% 정도 할인을 하니까 그때를 노려가지고 이제 영롱한 보석을 사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판매센터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제비뽑기를 해서 매장 위치를 서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판매점 번호만 외우시면은 다음에 못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집을. 그래서 상호명도 꼭 같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꿀팁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석박물관 주얼리 팰리스와 같이 위쪽에 보시면은 다이노 키즈 월드 공룡 테마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다이노 키즈 월드의 익스트림 슬라이드하고 실내 놀이 공간을 좀 가봤는데요. 우선 그 다이노 키즈 월드 익스트림 슬라이드가 큰 대형 공룡 바로 옆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냥 밖에서 보기에도 저기 뭔가가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나선형 슬라이드와 드롭에서 쭉 내려가는 슬라이드, 그다음에 스카이 점프 세 가지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한 체험당 3,000원인데요. 140cm 이상인 사람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탈 수 있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를 이용했을 때는 할인해서 4,800원이고요. 세 가지를 다 모두 하신다고 하면 7,800원입니다. 그렇구나. 여기도 익산 시민 할인됩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실내에 있는 다이노 키즈 월드에는 아트 클라이밍하고 레이저 테크, 스카이 트레일, 트램펄린이 있는데요. 여기는 좀 나이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달라요. 유아하고 성인은 4,000원, 그다음에 7세에서 12세인 어린이는 평일에는 6,000원, 주말에는 8,000원입니다. 가격이 좀 다르다고 좀 속상하실 수 있는데 여기 공간이 좀 작아요. 그래서 입장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 온라인 예매도 돼 있고 현장 예매도 되는데 이건 좀 확인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주말에 보석박물관을 가본 게 처음이어서 주차장이 널널하겠지 하고 갔는데 주차장이 만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그러니까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족 관람객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그 방문객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편의시설도 좀 들어와 있었는데 옛날에 그는 식당이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거는 한동안 아까 그랬잖아요. 보석 그 산업이 좀 침체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이 보석박물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 식음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가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되면서 그 간단하게 음식하고 커피하고 거기서 보석 그 빵이 보석빵.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 상설전시관 1층에는 그 청년들이 하는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편하게 아이들이랑 같이 오셔서 간단하게 뭐 간식이라든가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오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저 진짜 저희가 그렇게 보석 박물관 투어를 아주 야무지게 정말로 다 샅샅이 보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오니까 또 야간 그 경관 조명이 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네. 네네. 저희가 관람을 다 마치고 나왔을 시기가 한 5시, 6시 사이쯤 그랬던 것 같은데 해가 완전 다지지도 않고 막 이런 상태에서 경관 조명을 보니까 또 저희도 잘 찍히고 야간 조명도 잘 찍히고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야간 경관하는 축제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아예 밤에 가신다고 생각하는데요. 밤에 사진 찍으려면 앞에서 후레쉬를 좀 밝혀주는 게 뒤에 조명까지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내가 예쁘게 찍고 싶다 그러면은 한 해가 딱 그 일몰 직전에 어느 정도 햇빛이 남아있을 때 가서 찍으면 조명도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본인의 얼굴도 예쁘게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시간대에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석 나무가 있어요. 맞아요. 익스트림 슬라이드 바로 앞쪽에 보면은 큰 보석 나무가 있는데요. 그 안에 판다곰이 숨어져 있어요. 귀엽더라고요. 다람쥐도 있고 판다곰이 있는데 여기도 그 한 5시 반에서 6시 지금 시간으로 해서 약간 햇빛이 남아 있을 때 찍으면은 엄청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명진 쌤이 사진을 되게 예쁘게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이 석양에 그러니까 석양의 시간대는 석양 시간대에 가서 막 찍으면 무조건 예쁘게 나온다. 그러니까요. 뜻이죠. 그러니까요. 그 시간 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네. 자, 지금까지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2부 익산 동네 이야기 보석의 도시 익산을 주제로 1월 말에 저희가 보석박물관 투어를 다녀온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핑클의 루비라는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그녀를 만났어 너의 새로운 여자를 다신 만나지 말라고 부탁했었어 빨간 루비처럼 그녀는 내게 자신 있는 말투로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말했어 I can't cry, I can't cry, I can't cry 그래 널 보내주겠어 Oh no 바라지 않아 나를 위해 힘겹게 난 내 곁을 두는 것보다 날 위해서 내가 떠날게 노래 참 좋네요. 핑클의 루비 보석박물관 이야기하면서 핑클의 루비라는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익산에서 온 재미보라의 재미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FM 주파수 93.5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는요. 보다 완연한 봄의 기운을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덧붙여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곡으로는 장범준이 부른 나는 너 좋아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보라의 박명진, 박다은 노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좋아 알 수 없는 너의 고백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만 그런 말은 너무 어려워 싫어 남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귀여운 웃음이 좋다